통해 교양을 넓힙니다. 듣고 보는 듣보 영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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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춥진 않은데요. 방송이 나갈 때쯤에 여러분 아니요. 송출 기준으로 아니요, 저는 그때도 안 추울 건데요. 12로 시작해. 추울 거거든요. 아 근데 좀 아쉬워요. 너무 가을이 너무 없어지는 이제 느낌이어가지고 없지. 없죠. 가을이 어딨어. 자, 오늘은 새로운 영화를 가지고 왔는데 들어가기 전에 요즘 혹시 뭐 재밌게 보시는 컨텐츠 있으신가요? 저는 뭐 거의 나는 솔로밖에 안 봐가지고. 근데 그건 계속 하는 건 네. 거예요. 네 끝나지 않아요. 매 기수가 생깁니다. 아, 이번 기수가 되게 오래 가는 것 같아. 네, 방송이 좀 네. 저는 최근에 티빙 결제를 한 지 몇 달밖에 안 돼서 유명했는데 저는 못 보고 있었던 예능 컨텐츠들을 좀 봐요. 예를 들면은 지구 오락실. 지구 오락실이나 그리고 최근에는 언니네 산지직송? 뭔지 알아. 그거를 좀 보고 있어요. 그것도 요리하는 프로 아니에요? 근데? 요리하는 거 근데 그 마을에서 거기서 나는 그 지역 특산물 같은 거를 직접 뭐 재배를 한다던가 수확을 한다던가 이렇게 하는 거를 가지고 요리를 하는데 삼시세끼 같은 거네. 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걸 보고 있습니다. 거기 누구 나와요? 염정아가 나오고 박준면 여자 배우 그리고 안은진 그리고 덱스 이렇게 덱스는 나와요. 뭐지? 힘쓰는 힘써야 되니까 아무래도. 근데 저는 덱스 그 사람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 나온 거 본 적이 하나도 없는데. 나도 없어. 네, 근데 여기서 보니까 되게 살갑고 뭐 맞아. 괜찮던데요. 맞아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 잘 지내더라고요, 그 여성분들이랑. 시월은요? 저도 나는 솔로 꾸준히 보고 있고 그리고 흑백 요리사 저희 지난 방송에도 많이 얘기가 언급이 됐는데 보고 있어요. 다 완료는 못했어요. ING 중. 네, ING 중입니다. 저는 굿 파트너를 최근에 보다가 지금 끝났죠? 네, 끝났어요. 하차했어요. 10회 좀 넘어서. 어떤 포인트 때문에 하차하셨어요? 이혼 쇼를 기대를 했는데 이혼이 되게 밍숭맹숭하게 끝나버려가지고 우리나라 드라마. 네. 우리나라 드라마고 장나라 배우가 이혼 변호사로 나오는데 처음에 이제 포부가 이거였어요. 처음 전개 시작하기 전에 나는 이혼 전문 변호사지만 내가 이혼할 거고 내가 뭐 지상파나 아니면 매체에서 펼쳐지는 지상 최대의 뭐 이혼 쇼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시작해서 도파민 터지는데 하면서 봤는데 이혼 쇼가 안 나왔어. 그리고 약간 그 러브라인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랬어요? 네, 그 피오랑 네, 피오도 나오거든요. 남지현 배우랑 피오랑. 네, 남지현 배우랑 이렇게 갑자기 러브라인이 등장해가지고 그것도 조금 그렇긴 했죠. 네. 저도 보긴 봤는데 그 파트너. 그래서 그거 보면서 남지현 배우는 예전에 작은 아씨도 보면서도 조금 눈여겨보긴 했는데 연기 잘하잖아요. 장나라 배우가 항상 저는 약간 좀 갇혀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런 똑 부러지는 역할도 되게 잘하더라고. 그래서 앞으로의 또 행보가 더 기대됩니다. 좋아하시는 여성 배우 있으신가요? 두 분은? 너무 많죠. 많아요 진짜. 너무 많아. 누구 좋아하세요? 그냥 떠오르는 사람. 저는 일단은 우리나라 배우들 진짜 너무 좋아하는 사람도 많은데 뭐 그냥 김혜수, 전도연 이런 사람들도 좋고 거의 뭐 여자들의 워너비죠 두 분은. 네, 뭐 이영애도 좋고 그리고 방금 말한 염정아 배우도 진짜 좋아하고 그리고 좀 젊은 배우 중에서는 뭐 천우희, 한소희, 고민시 이런 배우들 진짜 좋아하고. 본인 스타일인가요? 약간 소나무 같은데? 그래요? 진짜요? 네, 좀 비슷한. 한소희랑 고민 씨는 조금 약간 비슷하지 맥락이. 저 아무 생각. 그리고 외국 배우들도 진짜 좋아하는 배우들 많은데 뭐 케이트 블란쳇, 스칼렛 요한슨. 본인 스타일이네. 크리스틴 스튜어트. 소나무네 소나무. 아니에요. 되게 다양하지 않아요? 루시 리우 이런 배우들도 좋아합니다. 너무 많죠. 저는 최희서 배우 되게 좋아해요. 누구죠? 최희서? 네. 죄송해요. 제 이름을 드라마를 잘 안 해가지고
저 드라마를 안 보는데. 아워바디의 주인공이었고 박열에서 나왔던 일본어 하던 그 아미코상이었나? 그런 역할을 하셨는데 너무 좋아해서 저는 이번에 도서전에 최희서 배우가 쓴 에세이가 있거든요. 그 에세이에 아워바디 기억난다. 네, 친필 사인 받으러 갔고 에세이를 쓰셨어요. 네, 그리고 그 전에 어디였지? 김혜리 기자님이 하시는 필름클럽에 최희서 배우 나왔었는데 제가 그때 사연 보냈는데 읽어주셨거든요. 오, 그리고 성덕이네 성덕. 제가 그때 사연 보냈어요. 그때 정말요? 하시면서 굉장히 영혼 없는 눈빛으로 리액션을 해주셨어. 그 팬사인회 가면은 다 정말요? 대박! 이러면서. 근데 그것도 좋았다는. 성덕이네. 네. 시열은 어떤 배우 좋아하세요? 저는 신민아, 그 다음에 한지민. 여기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다. 약간 눈 동그랗고 그런 여성 배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서현진 님도 좋아하고. 약간 강아지상 좋아하시나 보네. 그러네. 네, 저는 진짜 저랑 결이 다르다. 얘기해보니까 느껴지겠죠. 이제 알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알 것 같아. 그런 배우들 저는 좋아해요. 동글동글 귀엽고 되게 선해 보이는 스타일을 좋아한다. 맞아요. 선한 스타일. 네. 그 최근에 이제 여성 배우들 중에서 많이 각광받고 있는 배우들이 참 많기는 하지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배우는 아저씨 사랑해요. 소름. 소름이 쫙 돋네. 김고은 배우입니다. 김고은 정말요? 몰랐어요. 네. 김고은 배우는 뭐 워낙 필모그래피가 화려하다 보니까 아마 어떤 작품에서는 한 번씩은 보셨을 것 같은데 그쵸. 좀 안타까운 게 딱 각인되는 게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도깨비 말고는. 그래요? 있으세요? 아니 일단 파묘도 있고. 파묘는 최근이죠. 네. 아니 그리고 유미의 세포들도 엄청 흥행하지 않았어요? 저 안 보긴 했지만. 그건 드라마. 그러니까 네. 드라마. 네. 그 캐릭터 많이 잘 살리신다고 난 생각했는데. 아 그래요? 네, 저는 차이나타운도 굉장히 저도 그건 인상 깊게 봤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메이저가 아니었다 보니까 많이 사람들이 잘 몰랐죠. 영화가? 네. 그리고 유미의 세포들도 저도 그건 안 봤고 사실 김고은 배우가 이 정도 연기를 하냐라고 절정을 찍은 건 파묘가 저는 가장 파급력이 컸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사실 되게 연기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 그런 이야기를 같이 해보고 싶어서 영화를 골랐습니다. 영화는 대도시의 사랑법입니다. 네, 영화는 저는 일단 소설을 너무 재밌게 봤어요. 박상 작가의 소설도 재밌게 보고 그 소설에서 제희라는 단편 에피소드를 가지고 영화를 만든 거라서 제희라는 그 에피소드를 봤을 때 제희한테 진짜 푹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캐릭터를 누가 연기를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김고은 배우가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영화를 보고 너무 만족스러웠던 게 소설 속 제희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게 나와서 너무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만족이 됐었고 뭐 영화에 분명히 호불호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최근 상영 영화다 보니 저희의 조회수를 위해서 또 이거를 고르게 그 됐습니다. 드라마도 곧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예정이죠. 이게 좀 말이 많은 게 이제 아다리가 요렇게 맞게 됐는데 원래는 좀 공백기를 두고 개봉하고 드라마 공개하고 하려고 했대요. 근데 대도시의 사랑법이 2017년에 김고은 배우가 캐스팅이 되고 남자 배우가 캐스팅이 안 돼가지고 계속 미뤄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크랭크인 들어가고 나서 개봉 시기가 이렇게 된 거였고 그리고 그 드라마 대도시의 사랑법은 뭐 콘텐츠 진흥위원회인가 아니면 아무튼 어딘가에서 이제 그 뭐라고 하죠? 스폰을 받았는데 그 규정에 꼭 어느 시기에 공개를 해달라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이 드라마 대도시의 사랑법은 박상근 작가가 직접 각본에 참여를 하고 4편의 에피소드가 2개로 나뉘어져서 나와요. 그래서 제2 2편 다 나온다고 하던 4편이 다 나온다고 하던데. 4편이 다 나오는데 이제 4편의 에피소드가 2개씩 쪼개져서 8편으로. 8편으로 나온다고? 8편으로 나오고 거기에 감독님들은 되게 유명한 감독님들이 다 붙어서 또 연출을 하셨더라고요. 티빙에서 공개한대요. 맞아요. 결제했다면서. 네, 그래서 곧 보겠다. 네, 곧 보려고요. 대도시의 사랑. 근데 저는 그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그 시기가 맞물린 게. 뭐 하나가
망했어도 뭐 상관없게 하겠지만 어쨌든 둘 다 잘 되면은 영화 본 사람들이 궁금해서 드라마도 볼 수 찾아보고 있게 되기 이러니까. 때문에 저는 볼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서. 오히려 잘 된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거는 어쨌든 연출은 이현희 감독님이 했지만 각색은 다른 분이 하셔가지고 박상영 작가님이 하신 게 아니라서 아마 조금 이렇게 해석하는 여지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무튼 둘 다 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감독님 이현희 감독님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주요 작품으로는 탐정 안 보셨죠? 네. 미싱 사라진 여자. 안 봤어요. 저는 그거 봤는데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공효진 배우. 나오는- 저도 봤어요. 공효진 배우가 엄지영 배우가. 그걸로 나오잖아요. 그 조선동포. 맞아요. 네. 그래서 약간 다문화 가정의 어떤 차별 같은 거를 좀 영화에서 다뤘더라고요. 조금 공포스럽게. 모성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예전 영화로는 2003년에 개봉했던 김래원 배우랑 임수정 배우가 같이 했던 ING라는 영화가 있어요. 제가 그거 어릴 때 보고 되게 좋아했던 기억이 나는데 약간 인소 감성의 그런 데뷔작이거든요. 그분이 그걸 만드신 네. 거예요? 그래서 이 이현희 감독님이 조금 스펙트럼이 넓은 것 같으면서도 그런 미장센 화려하고 예쁘게 하고 반짝반짝 빛나게 하고 이런 거를 좀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인 것 같아요. 미싱은 또 대도시 사랑법이랑 완전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진짜 맞아요.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줄거리 혹시 도라님이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영화 대도시의 사랑법은 동명의 원작 소설을 각색하여 만든 영화인데요. 장흥수와 구제이라는 두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죠. 그래서 장흥수는 감정 표현에 서툴고 사랑에 대한 의문을 가진 남성이고 게이죠. 그리고 연애에 대해 계산적이지 않고 직설적인 성격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반면 이제 재희는 자유분방한 성격의 소유자로 사랑에 대해서도 자신만의 규칙이 있는 독립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원래는 캠퍼스에서 만난 친구였는데 이제 네. 같이 동거를 시작하면서 서로 굉장히 이제 친밀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서로 상처를 좀 이해하고 유대감을 쌓아가면서 이제 특별한 친구, 베프 관계가 되는데요. 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흥수는 게이예요. 그래서 게이인데 자유분방한 제이와의 이제 동거 생활이 되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제 어쨌든 성별로 따지면은 남녀 간의 동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에피소드들이 발생하는데 이런 관계 속에서도 두 사람이 각자 이제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담고 있는 영화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인물이 크게 두 인물이잖아요. 구제희, 네. 장흥수. 원래 소설에선 영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두 인물을 잠시 좀 구체적으로 소개를 더 드리면 제이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남이 보기에 미친 여자. 이 구역에 이 구역에 미치면 나야. 미치는 이런 느낌이고 하지만 되게 멋있는 여성이죠. 그래서 매사에 되게 당당하고 제멋대로인데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제이를 보고. 그리고 흥수가 동성애자라는 걸 알게 됐을 때도 어떤 클럽 앞에서 남성과 키스를 하고 있는 거를 발견을 하는데 그 이제 남성분이 교수님이셨고.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네. 그 남자 근데 뒤에서 딱 등을 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예 먹어 하면서 씩씩 웃어요. 근데 그게 이제 누구와 남성과 키스를 했다는 걸 조롱하는 게 아니고 그냥 누군가와 키스를 하고 있는 흥수의 모습이 재밌었던 먹듯이 거죠. 하는 게 이제 웃겼던 거겠죠. 네. 그 정도로 이제 판단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회에서 정상이라고 규정하는 어떤 성적인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성별 규정이 있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보면 약간 벗어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때 시절 91년생이고 아마 10학번쯤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영화상으로. 네, 그때도 그랬나? 저 때도 그랬는데 여성이 밖에서 담배를 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막 허용이 자유롭게 되는 시대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혼자 담배 피고 있는 걸 보고 여자애들 뒤에서 수근거리는데 쟤는 좋겠다. 저렇게 마음대로 담배도 피고 라는 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떤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성적 욕망도 되게 남다른 그런 캐릭터로 나오죠. 근데 그런 이유 때문에 반대로 또 남한테 손가락질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자신을 가장 잘 받아주는 사람이 흥수죠. 흥수는 성적 욕망이 있다라는 점은 제이와 아주 비슷한 점이라서 둘이 항상 남자와 자고 왔다는 얘기를 서스름없이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에피소드를 나누는 그런 사이인데 흥수가 퀴어라는 정체성이 있다 보니까 제이랑 조금 다른 점은 튀는 걸 일단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약간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조용히 나를 감추면서 살자 이런 게 본인의 철학이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약간 깨주는 게 제이인 거죠.
그리고 글 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알베르 카뮈의 이방인을 인상 깊게 읽어서 불문과에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네, 또라이 같은 제이를 만나서 한눈에 나랑 같은 과다라는 거를 알게 되고 친구가 되면서 이제 둘이 우정을 나누는 그런 이야기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분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너무 궁금하네요. 저는 배우들이 역할을 진짜 잘 소화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첫 번째로. 네, 그래서 그 남자 배우가 캐스팅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그 시간이 헛되지 않게 되게 캐릭터를 잘 만났고 배우가 잘 소화를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흥수의 입장, 그러니까 성소수자로서 좀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불편함 이런 것들을 되게 잘 풀어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저희가 단순히 사실 성소수자가 그 영화나 콘텐츠 내에서 표현되는 것들이 되게 한정적이잖아요. 근데 그거 외에도 진짜 현실적으로 느끼는 그 엄마와의 갈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게 잘 나타나 있어서 그런 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간 제가 그 제이의 연인, 네, 연인과 이제 흥수가 제이랑 동거를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막 싸우는 씬이 있잖아요. 그때 내가 제이의 그러니까 연인이라면 이해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제가 거기까지는 안 되겠다. 그릇이 작네. 그런 그릇을 발견을 했어요. 네. 그쵸. 그치, 근데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그거는 안 되겠구나. 이런 이렇게 나름의 좀 생각 정리도 좀 해봤고 전체적으로는 다 좋기는 했는데 저는 이게 좀 로코물의 싫은 점, 그 마지막 결혼식 장면에서 네, 그렇게 뭐 Know me, 사라보이. 저 보면서 설마 계속 이러면서 안 돼, 설마 안 돼. 아닐 거야 이러면서 막 봤거든요. 네. 그거 싫어하는 사람 되게 많더라고, 근데 그 장면. 근데 꼭 항상 로코물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뭐 키어 영화이기도 하지만 마무리에 뭔가 빵빠레를 그런 장면들이 조금 약간 억지스러웠다. 네, 그런 것만 뺐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그거 대도시 사랑법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장면 눈 감고 있었다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 뭐라 하지, 내가 대신 수치스러운 그 감정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 노래가 의미하는 것도 알겠고 하기는 하지만 제이한테 굉장히 잘 맞는 이제 가사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겠죠. 재밌었어요, 근데? 저는 좋았어요. 네,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네, 도란 어땠어요? 근데 이 영화가 지금 오히려 흥행을 하고 있던데요? 아, 그래요? 네, 다시 이제 약간 관객 수가 점점 오르고 있나 봐요. 완전 그 1주차보다. 그래서 약간 좀 더 잘 될 것 같은 느낌도 좀 있고, 저는 일단 저도 그 박상영 작가의 그 대도시의 사랑법 원작을 좋아하고, 저 그거 처음 봤던 날이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그 처음 봤던 날 그 의정부 미술도서관에서 봤는데, 그 저는 개인적으로 그 소설집에 있는 두 번째 그 단편인 우럭 한 점인가? 네, 우럭 한 점 우주의 맛 이거를 좋아하는데 사실 다 좋긴 해요. 다 좋은데 그거를 보고 너무 울어서 이렇게 그걸 미술관에서 보고 엄청 울어가지고 집에 오는 길 내내 울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눈두덩이가 약간 뜨끈뜨끈해질 정도로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제이를 가지고 영화를 만든다 했을 때 조금 의아했어요. 왜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단편집의 4편 중에 제일 임팩트가 약한 게 전 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왜 이걸 영화로 만들었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일단 저는 정보 없이 영화를 보기도 하고 한국 상업 영화를 극장에서 본 게 좀 오랜만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예술영화, 독립영화 말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정보 없이 보고 가장 먼저 보고 나서 뭘 검색했냐면 감독 검색했는데 왜냐면 너무 여자 감독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정보도 없이 봐가지고, 그리고 저는 그분의 전작을 거의 본 게 없어가지고. 박상영 작가요? 아니면 아니면 이현희 감독님? 네네네, 감독님 작품을 미싱도 못 봐가지고, 그래서 이거 너무 여자 감독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이제 원작에 비해서
아까 얘기해주신 것처럼 제희의 이야기가 엄청 풍부해졌어요. 그래서 엄청 풍부해졌고 그 소설에서는 사실은 어쨌든 주인공은 나 화자 남자고 제이는 그냥 내 친구기 때문에 제이에 대한 건 진짜 많이 생략이 돼 있거든요. 근데 영화에서는 거의 제이가 그냥 같이 주인공이잖아요. 제이가 좀 더 초점 맞춰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치. 그래서 그 사람의 심리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잘 표현이 돼 있고 그리고 현 시대에서 얘는 어쨌든 걔는 흥수는 게이지만 얘는 헤테로잖아요. 여자 제이는 헤테로 여성이 겪는 여러 가지 폭력 문제 같은 것도 너무 잘 드러나 있고 그리고 이게 그 뭐지? 어쨌든 우리가 제희를 그 캐릭터에서 바라봤을 때 욕하는 게 엄청 가부장제의 시선이잖아요. 근데 그치. 그런 걸 바라보는 여성에 대한 편견 같은 것도 영화에 잘 담겨져 있어서 아 그런 걸 잘 담아내셨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초반이 오히려 좀 별로였는데 저는 영화 초반이 그 막 알비노가 나와요. 영화 동물의 왕국 같은 거 틀어놓고 엄마랑 같이 있을 때 너무 촌스럽다고 생각했어요. 저거 알비노가 뭐 왜 나와 갑자기 그래 너무 촌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좀 중후반으로 갈수록 좀 빛이 나는 영화 이렇게 생각을 했고 뭐 캠퍼스 라이프라던가 이 두 사람이 서로 어떻게 지켜주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도 좋고 근데 사실은 이제 아까 시월도 말했지만 로맨틱 코미디로서의 그냥 너무 정직한 문법을 장착하고 있고 그래서 플롯 자체는 그냥 평범해요. 뭐 그럴 수밖에 게이라는 거 빼고는 다 평범해. 그치, 평범하고 시간 순서대로 흐르고. 그냥 뭐 일반 로코의 장문이에요. 특히나 그 여자 주인공 위험에 확 빠졌을 때 남자 주인공이 구해주러 가는 거는 얘네 둘이 친구라는 거 말고는 너무 뻔한 설정이고 스토리잖아. 파출소에 가 있어 이래가지고 빼라박나 하는 거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은 좀 그냥 되게 평범하다 생각했는데 각색하면서 제일 잘한 거는 대사를 되게 잘 썼다고 생각을 했고요. 막 그 대사 기억나시는 거 우리 이따가 기억에 남는 장면도 얘기하겠지만 그 점없고 꽉 찬 A씨발 이거 이런 거라던가 아니면은 베프끼리 동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서울에 방세가 얼만데 씨발 막 이런 것들을 씨발을 꼭 붙이죠. 그리고 그 이상희 배우가 나올 때 대리님이 일찍 들어가세요. 남자가 일찍 들어가면 여자가 위험할 일도 없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 대사를 천재인데. 맞아. 대사를 너무 잘 썼네. 그래서 이런 맛 때문에 약간의 그 독특한 지점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책에서도 나오지만 대한민국에서 게이로 사는 것과 여자로 사는 건 둘 다 족같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럼 정확히 그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도 되게 잘 보여주고 또 원작과 다른 지점들이 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셨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 가장 아쉬운 거는 영상미가 너무 아쉬웠어요. 저는 촌스러웠나? 너무 때깔도 없고 너무 영상 구도 자체도 진짜 평범해. 거의 저는 드라마 수준의 구도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미술도 그렇고 조명도 그렇고 너무 투박하고 너무 평범하고 이래서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 왜? 그래서 제가 제작비까지 찾아봤어요. 60억이던데? 네, 60억인데 제가 그래도 한국 영화 중에 상업 영화 중에 좀 때깔 잘 뽑은 거 뷰티 인사이드랑 비교를 했는데 뷰티 인사이드는 물론 연도가 좀 차이 나지만 45억 원이었거든요. 그럼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못했지?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많이 아쉬웠어요. 근데 저도 60억 보고 돈이 다 어디로 쓰였나 이 생각하긴 했어. 웨딩홀? 근데 저는 오히려 그걸 어떻게 봤냐면 옛날의 배경이잖아요. 14년 전 뭐 이때니까. 그쵸. 우리가 대학생 시절이 약간쯤이니까. 약간 그 아날로그를 일부러 그렇게 표현했나? 그 생각도 들긴 했거든요. 아닌 것 같아. 왜냐면 그렇게 따지면 구도도 평범한 거랑 뭐 그런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아닌 것 같아.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미술 감독님 잘못하셨네요. 역량의 차이인지 아무튼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게. 그래도 두 분 다 재밌게 보신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네요. 재밌었어요. 네, 맞아요. 별로라고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아가지고 혹시 별로 아니었을까? 돈 주고 극장 가서 일부러 보게 만들었는데 별로였으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다행이고요. 근데 저는 같이 간 지인이 이게 어쨌든 그런 거를 아예 홍보 안에서 이게 뭐 게이 얘기가 퀴어 영화다 이런 게 안 나오니까 잘 몰랐는데 이런 영화였네? 이렇게 보신 분들도 많은 것 같다. 맞아요. 모르고 갔다가 맞아. 저랑 심지어 같이 본 사람들도 나오고 나서 그랬어. 여자 3명 친구가 왔는데 화장실에서 얘기 나오니까 근데 이런 내용인지 몰랐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고 가는 사람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 나가신 분 없는 게 다행이네요. 그분들은 어쨌든 여자 3분이었고 뭐 이러니까. 저는 극장에 나가는 사람 한 명 있던데. 진짜요? 네. 그래 모르고 봤으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맞아. 그거는 이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일단 소설과 영화 다른 점이 몇 개가 있는데 그거를 좀 더 첨언을 하면 제이 축가가 원래는 뱃거리 굿거리 아니었고요. 이제 핑클이었죠, 핑클. 근데 그거였으면 더 미쳐버릴 것 같지 않았어? 그쵸. 근데 그거는 메시지도 없죠. 맞아. 근데 저 아쉬운 거 하나 더 얘기해도 돼요? 네. 그거 출 때, 저 그 남자 배우한테, 저 남자 배우 처음 봤어요. 왜냐면 저 저도 처음 파친코를 봤어요. 안 봐가지고, 파친코에 나오신 분이라며요. 근데 저는 그분의 그 포뮬라에 너무 감탄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인이 이 엽선이 저렇게 길 수가 없는데. 몸통도 커, 그리고. 그래서, 와, 저 사람 외모가 장난이 아니다. 일단 그 생각을 했는데, 연기도 꽤 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김고은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 미스 A 그거 출 때, 너무 실망했어요. 왜? 너무 일반 같아요. 너무 게이 안 같아요. 저 사람 그냥 너무 헤테로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얘 몰입해서 물론 그 전부터 헤테로 같긴 했어요. 근데 그래도 내가 몰입해온 게 있잖아. 나는 흥수를 게이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그 출 때 너무 일반이어서 너무 아쉬웠어. 그 게이 클럽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은. 아쉬웠다. 그치. 맞아요. 그 노사연 배우가 고두심 배우 카랑은 조카라는 것 같던데? 아, 그래요? 네, 고두심 씨가 이모였나?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외국에서 다 이제 학교도 나오고 해서 뉴욕대를 나왔나? 아무튼 되게 좋은 대학교 나왔어요. 그러시구나. 배우를 하려고 다 그걸 포기하고 오신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파친코로 먼저 데뷔를 한 게 영어가 되니까 했겠죠. 그렇구나. 근데 저는 처음 봤는데 약간 이재훈 배우 옛날 느낌 나지 않아요? 이재훈이요? 네, 조금 테스토스테론 막 맞춘 그런 이재훈 배우 느낌이 좀 나던데. 모르겠어요. 근데 마스크가 딱 이 사람이다 보다는 누구 조금 섞고 약간 이런 그래요? 느낌은 좀 있더라고요. 되게 네. 익숙한 얼굴이긴 익숙한 하죠. 얼굴. 뭐 맞아요. 무쌍에다가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우리가 전형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이의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좀 많이 다른 방식으로 깬 것 같아요.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이는 뭔가 섬세하고 여성스럽고 몸짓도 그럴 것 같고 하는데 되게 남성스러운 그런 인물로 나오잖아요. 그것도 재밌었어요. 왜냐면 원작에서는 그 역할이 그 약간 바텀처럼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 그치만 그런 뉘앙스야. 근데 얘는 다 보자마자 쟤는 씹탑인 거예요. 외모가. 그래서 광공. 이거를 좀 각색해서 바꾼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성격은 또 약간 그걸 잘 밸런스를 맞춘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고정관념 많이 깨부시려는 노력을 하시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영화에서는 그 제2편에서는 엄마가 등장하지 않고 뒤에 다른 에피소드에서 엄마가 교회 다니시고 막 이런 걸 등장을 하는데 맞아요. 여기서 그거를 모티브로 해서 조금 가지고 오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연작 소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들죠. 그리고 소설에서는 자국 모형 들고 튀는데 그거 간호사 돌려주죠. 쫓아와가지고 돌려줘요. 그거 너무 좋았어요. 저 영화에서 그거 안 돌려주는 거. 그리고 나중에 그걸로 때리잖아. 너무 좋았어. 그리고 끝날 때까지 그 책상에 거기 있어. 흥수한테 있어. 그 어항에 이렇게 있더라고. 맞아. 그거 왜 거기다 계속 놨을까? 그 상징이 있죠. 또 여성성이라는 걸 깨부수려는 상징이었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소설에서는 영애 남자친구가 있는데 교통사고로 고인이 됩니다. 네, 원래는 죽는 설정인데 네. 그 친구가 이제 집착이 사랑인 적이 없다면 난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다라는 거를 마지막 메시지인가 그걸로 남기고 이제 고인이 된 걸로 설정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좀 추가가 됐죠. 살아있어.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간적 배경이 소설에서 정확하지 않은데 여기서는 이제 91년생 10학번이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고 그러면서 이제 배드걸 굿걸이 그래서 나온 것 같아요. 그때 유행하던 노래들 중에 하나로 이렇게 좀 차이가 있으니까 비교하면서 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영화 보셨으면 드라마 보시고 그 다음에 소설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흥수도 약간 영화에서는 은둔 그러니까 게임을 밝히지 않고 되게 소극적인 모습으로 나오는데 소설은 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책에서는. 맞아요. 소설에서는 그냥 아무 데서나 키스하고 소설에서는 좀 더 발랑 까진 느낌이 있어요. 그것도 조금 차이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메시지를 위해서 조금 각색한 것 같다. 그래서 소설에서는 분명히 그런 장면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
남자친구 그 대폭하는 남자친구 못된 남자친구한테 막 왔을 때 걔가 왔을 때 사실은 얘 게이야라고 해서 저도 모르게 극장에서 어머 어떡해 리액션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소설엔 그 얘기가 없었는데 이게 영화로 이렇게 각색이 되니까 소설에는 아우팅을 하긴 했는데 그 자리에서 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어쩔 수 없었어. 맞아.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게 그걸로 상처받아서 나가는 건 맞긴 하죠. 근데 여기서는 되게 이제 극적으로 바로 앞에서 나와버리죠. 네. 그 변호사가 너 개야? 너 개야? 이러면서 나가잖아. 그 변호사도 연기 너무 잘했어요. 진짜 때리고 싶어. 한 대 때리고 싶어 진짜. 그거 말고 또 기억에 남는 장면들 있으세요? 저는 저희 자국 모형 얘기했는데 그거 들고 튀는 거 너무 기억에 남고 그게 정말 끝날 때까지 계속 씬에서 잡히잖아요. 그게 너무 네, 재밌었던 것 같고 제이가 언제든 뭐 전화해가지고 흥수한테 와달라고 했는데 전화를 못 받아가지고 네, 그런 또 안 좋은 일을 겪게 되잖아요. 네, 거기서 돌아와가지고 왜 전화 안 받았냐 울분을 토하는데 온다며 그거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내포가 되어 있는 게 다 폭발하는 장면이어가지고 거기서 둘의 연기가 폭발하지 않나요? 맞아요. 진짜 동거인이랑 싸울 때 약간 그 눈빛과 맞아. 머리채 잡는 그 스킬과 맞아. 거기서 되게 다 드러났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장면도 기억에 남고 그리고 흥수가 엄마한테 이렇게 침대에서 뒤돌아가지고 커밍아웃하는 장면. 엄마 나 게이야. 나 남자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랑 저는 대사 중에는 그 도둑 있잖아요. 팬티 도둑 네, 했을 때 경찰한테 아니 그래서 뭐 뭐냐 물어봤을 때 제 팬티 브랜드 이름이 원더브라예요. 이거 원더브라 팬티 이럴 때 그러니까 브라예요 팬티예요? 맞아. 팬티 브랜드 이름이 원더브라예요. 근데 그것도 웃겼어. 디테일 잘 살린 게 그때 원더브라 엄청 인기 유행이었잖아요. 맞아요. 디테일을 잘 살렸어. 그런 것도 기억에 좀 남아요. 진짜 킬포가 많네. 복분자주 엄마 해프닝. 그러니까 약간 그거는 원작에서 남자친구 죽이는 거 대신에 엄마한테 약간 그 설정을 살짝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죽으면 또 너무 오바하니까 근데 그런 지점이 하나쯤은 있어야지 엄마를 왜냐면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거가 느껴져 약간 각본에서 엄마가 나온 이상 엄마한테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엄마가 콜바넴 보고 복분자주 마시고 토한 거를 넣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너무 웃기기도 하고 어이없지. 약간 근데 거기서 또 되게 연기를 잘하잖아요. 이 남자 배우가 막 진짜 엄마 붙잡고 막 근데 그런 거가 좀 웃기면서 재밌었다. 근데 그게 되게 웃긴 포인트긴 한데 저는 좀 감동적이기도 했어요. 감동적이죠. 그 침대에 돌아서서 얘기하면서 엄마 이 밤에 어디 갈 때 영화 보러 하잖아요. 맞아. 근데 그게 이제 콜미 바이 유 네임이었어. 근데 그게 되게 헤테로들이 좋아하는 동성애 연애 로맨스물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그거는 찐 동성애자들은 그걸 별로 안 좋아한대. 안 좋아한다기보다는 막 그걸 보고 좋아하는 거 헤테로. 약간 이렇게 분류되는 영화 중에 뭐 윤희에게 헤테로. 이런 거 헤테로. 그러니까 진짜 찐 게이들은 브로크백 마운틴 이런 거 좋아하지. 꼴반에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더라고. 그런 설정들 너무 좋았어. 네. 저는 또 좋았던 게 그 마지막 장면에서 그래 잘 갔다 와라는 대사가 있거든요. 잘 갔다 와가 신혼여행 잘 갔다 와라는 의미도 있는데 너는 원래 그 둘이 싸우면서 그러잖아요. 너 요즘 재미없어. 너답지 않아. 이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도 한번 네가 경험해보고 싶으면 경험하고 이혼하고 싶으면 다시 돌아와라. 약간 이런 의미로 읽혀가지고 마지막 장면에 그 대사도 조금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이혼을 암시하고 있다. 뭐 제이는 충분히 그럼 가능성 있죠. 왜냐면 가부장제 못 견딜 거란 말이야 제이는. 그래서 물론 이상희 배우가 거기서 되게 좋은 남자처럼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댁이 어떨지는 모르거든요. 결혼하면 모른다. 그치.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까 10월이 너무 못 견뎠던 장면이 그 영화 속에서 축가로 배드걸 굿걸을 부르는 장면이라고 했는데 진짜 뜬금없긴 하죠. 어떻게 축가로 그런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 맞아요. 너무 싫어. 보통은 축가로는 사랑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둘의 그런 행보를 축하하는 의미로.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축가랑은 안 어울리고 장례식장이 만약에 뭔가 이렇게 축제처럼 이루어진다면 거기에서 표현되는 노래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럼 내가 만약에 내 장례식장에 노래를 틀 수 있다면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노래를 뭘 틀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두 분의 장례식장에서 나를 표현하는 음악을 튼다면 어떤 음악을 틀고 싶은지.
이거 생각 많이 했을 것 같은데. 10월 궁금해. 근데 먼저 해주시겠어요? 이거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는 근데 사실은 뭐 그런 식으로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질문이 왜냐면 영화에서는 결혼식이었잖아요. 근데 장례식으로 바꾼 게 되게 퀴어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 질문 진짜? 자체가 왜냐면 이거 자체가 결혼식을 장례식으로 비튼 게 너무 퀴어적인 발상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되게 재밌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 그리고 저 옛날에 진짜 고등학생 때 그 유서 쓰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요? 네, 그 아마 뭐 선생님이 그냥 한 시간을 유서 쓰는 시간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국어 선생님이. 되게 좋은 교육 받았다. 네, 그래서 다들 막 그 쓰면서 울고 처음에 막 키득키득하다 울고 이랬는데 저 그때 그거 썼던 기억이 나요. 내 장례식에 그때 당시에 NRG에 뭐 삶은 달걀인가? 되게 웃긴 노래 있어요. 삶은 달걀이요? 삶은 계란인가? 그때 NRG 노래였어. NRG 아시죠? 알죠. 그 되게 웃긴 그룹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 노래를 틀어달라 이런 걸 쓴 적이 있거든요. 그게 되게 그러니까 신나는 노래를 틀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이번에는 이걸 생각하면서는 나를 표현하는 음악은 모르겠고 그냥 장례식에서 틀면 좋겠는 음악은 이랑의 환란의 세대. 그게 가사가 혹시 아시나요? 알아. 나 그 노래 너무 좋아해. 네, 그 가사가 이런 거예요. 막 이제 우리 동시에 다 죽어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메일도 안 보내도 되고 메일도 안 읽어도 되고 목도 안 매도 되고 불에 안 타도 되고 물에 안 빠져도 되고 손목도 안 그어도 되고 약도 안 먹어도 되고 이러니까 다 너무 좋다 깔끔하다 이런 식으로 하는 노래거든요. 너무 무서운데 장례식장에 그 노래는. 우리 다 같이 만나자. 너네도 죽는다. 근데 이 노래가 엄청 지금 되게 가사는 그렇게 좀 우울해 보이지만 실제로 라이브를 가면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자 이렇게 해서 막 코러스를 막 같이 불러요. 그래서 약간 이런 파티의 느낌이 나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시열은요? 저는 생각 많이 했는데 저는 친구요. 친구? 인순이의 친구요? 네. 인수이 친구야? 무슨 중년 여성 같아. 그래, 우리 같이 죽자잖아, 이것도. 아니, 이게 표현한다기보다는 그냥 장례식장에 온 지인들을 생각했을 때 그들을 그냥 이 노래 위해서? 들으면서 그냥 나랑 갖고 있는 그 개인만의 추억들을 각자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의미로. 되게 기특하다. 난 되게 생각해봤어요. 자기중심적인가 봐. 아니, 그런 질문이었잖아. 저는 되게 정말 나를 표현하는 질문으로 해서 나는 정말 이 속세에 떠나서 이제 정말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는 의미로 자유로워 선택했거든요. 자유로워? 네. 누구 진이었나? 옛날 쾌걸춘향에 나왔던 OST인데 난난난난 아~ 그 노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그러고 싶은 인물이었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저를. 그래서 죽음으로써 이제 드디어 나는 속박에서 벗어났다. 좋은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좋다. 다 좋아요. 이거 생각하면 재밌는 것 같아. 네,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듣는 청취자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의미로. 근데 되게 생각해봄직한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는 진짜 장례식장 그 가부장제 적셔 있는 뻔한 그걸로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리고 되게 좀 축제처럼 파티처럼 이렇게 신나게 하고 싶어서 노래도 골랐어요. 그걸로. 일단 그걸로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가서 그거 점프 하고 있을게요. 네. 자, 일단 그 다음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나눌 주제가 김고은 배우예요. 그래서 김고은 배우. 일단 프로필을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네. 김고은 1991년 7월 진짜 91년생이네. 그렇네요. 7월 2일생.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연기과. 2012년 영화 은교로 데뷔해서 백상예술대상 신인여우상 수상. 대표작은 은교, 차이나타운, 변산, 그리고 드라마로는 치즈 인 더 트랩, 도깨비, 유미의 세포들. 네, 요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상을 얼마나 탔는지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은교로 일단 그 해의 신인여우상을 다 쓸어 모아요. 네, 부일영화상, 대종상, 청룡영화상, 백상예술대상. 그리고 2015년에 부일영화상에서 차이나타운으로 여우주연상 하셨고, 그리고 도깨비로 백상예술대상 TV 부문의 최우수 연기상. 그 다음으로는 작품이 좋은 게 많이 안 나왔나 봐요. 2020년에 유열의 음악 앨범으로 청룡영화상 인기스타상 타셨고요. 그리고 2023년에 백상예술대상에서 파묘로 여자 최우수 연기상을 탑니다. 네,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배우인데 혹시 생각나는 작품 있으세요? 김고은 배우? 저는 유미의 세포들 되게 재밌게 봤고요. 네.
너무 재밌었고 그 저는 대부분 다 본 거. 아 근데 도깨비를 안 봤어요. 아 제가. 도깨비를 못 봤어요? 네, 도깨비. 저도 안 봤어요. 아 진짜로? 드라마를 잘 안 봐. 근데 그거는 약간 견디기 힘든 포인트들이 많을 거예요. 이미 견디기 힘들어. 아저씨 사랑해요. 클립만 봐도 견디기 힘들어. 근데 저도 김은숙 작가의 그 문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의 안 보다가 도깨비는 어쩌다 봤는데 재밌어서 그 웃긴 포인트들이 많아가지고 좀 정주행한 작품 중에 설정이 하나거든요. 일단 뭐 재밌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거기서 저는 김고은 배우가 약간 그런 역할로 저한테는 이미지가 굳어졌어요. 은교에서도 사실 되게 어리고 여고생. 네, 그런 이미지로 되게 소비가 많이 된 것 같아서 안타까웠는데 도깨비에서도 사랑의 아저씨를 해버리니까 너무 그런 이미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연기를 할 수 있을까 되게 좀 걱정스러웠는데 파묘로 그걸 완전히 다 깨버리죠. 네. 작은 아씨들에서도 괜찮지 않았나요? 아 작은 아씨들 있네. 생각해보니까 작은 아씨들 너무 좋죠. 근데 거기서도 약간 비슷하게 좀 아방방 아니야. 근데 좀 달랐어. 그랬나? 결이 좀 다른 느낌이었어. 아방방해 보이지만 또 그렇지만은 않은 여자였잖아요. 아 작은 아씨들은 진짜 명작이죠. 근데 김고은 배우가 되게 비슷한 결을 가지고 연기를 하는 것 같으면서도 자세히 보면 다 다른 연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유미의 세포들 본 사람들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던데. 왜냐면 원작이 워낙 재밌으니까 이거 또 김고은이 한다고 너무 뻔해라고 했는데 전혀 뻔하지 않은 연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치즈 인더 트랩은 저도 못 봤네요. 저 치즈 인더 트랩을 봤는데 네. 여기도 그 웹툰에서 홍설이라는 캐릭터가 되게 강하잖아요. 그리고 그 뽀글머리. 네, 뽀글머리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드라마화 했을 때 소화할 수 있는 배우가 누가 있을까 이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김고은이 한다고 했을 때도 그렇게 막 기대는 안 됐었어요. 네, 근데 막상 드라마로 보니까 그 일단 머리도 되게 소화를 잘했고요. 그 연기도 괜찮았고. 맞아. 근데 유미의 세포들이나 치즈 인더 트랩 둘 다 그 가상 캐스팅 같은 게 특히 치인트는 가상 캐스팅이 진짜 많이 돌았던 걸로 알거든요. 그것도 맞아요. 딱 우리 그 대학생 때 되게 인기 많았던 만화여가지고.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래서 김고은 배우가 캐스팅했다고 했을 때 진짜 욕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둘 다. 왜냐면은 그 둘 다 캐릭터들이 그냥 생김새를 봤을 때 쌍꺼풀 있고 눈 크고 이렇게 동그란 이런 이미지였는데 김고은은 외모적으로 일단 그런 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그 동그랗고 쌍꺼풀 있는 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나 봐. 은진이가 해야겠네. 돌아가야겠네. 아, 제가 한번 저 개털이고 그랬는데 연기로 그걸 다 그냥 그런 논란들을 다 맞아. 그냥 싸그리 입 다물게 하는 게 그것이 간지. 맞아. 진짜. 그리고 생각보다 악플을 되게 많이 받았던 여배우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꼬투리 잡아서 그렇고 특히 못생겼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되게 많았는데 아니 그거 다는 사람들 얼굴 좀 까자. 너 어떻게 생겼나 좀 보자. 어떻게 김고은을 못생겼다고 할 수가 있냐. 이렇게 너무 그냥 연예인들 볼 때 되게 획일화된 외모. 그러니까 우리나라 너무 외모지상주의 일단 심한데 배우들한테도 기준이 그냥 너무 똑같은 기준만 이렇게 세우잖아요. 맞아요. 저도 실제로 가까이서 본 적은 없는데 실물로 보면 엄청 아우라가 장난이 아니라 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저는 저는 첫눈에 잘 반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반한다는 게 자주 반한다는 게 아니라 배우들한테도 영화 보면서 첫눈에 반해서 되게 좋아하는 배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약간 얼빠인데 저는 은교 보고 김고은한테 첫눈에 반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저는 원래 그 박해일 배우를 좋아해서 그때도 박해일 배우 필모니까 물론 막 쓰레기 할아버지로 나오지만 그러니까 그 작품이 지금으로서는 절대 만들어질 수 없는 영화지만 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김고은 처음 봤을 때 저는 진짜 첫눈에 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외모로 까이는 게 나는 전혀 납득이 안 되는 거 저렇게 아름다운 생명체인데 근데 지금도 보면 너무 예쁘잖아요. 그냥 최근에 삭발한 거 아시죠? 네. 와, 저는 진짜 그 삭발해서 머리가 살짝 한 3cm 정도 자란 그 머리 스타일을 보고 진짜 간지난다. 무대 인사를 그렇게 돌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뻐. 정장에다가 그렇게 했는데 근데 보통 우리가 그런 스타일을 한 사람은 약간 남성적인 매력이 있다라고 보는 경향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보이시하게 되게 여성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서 진짜 이 배우는 앞으로도 승승장구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좀 알게 됐고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차이나타운에서도 차이나타운에서 진짜 좋은데
거기 그 차영선 은근 뭐라 그러지? 알맹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화 엄청 좋은 건 아닌데 맞아. 막 김혜수도 그렇고 맞아. 김고은도 그렇고 심지어 박보검 맞아. 데뷔작인가 그렇거든요. 오. 저는 그 영화 보고 박보검한테도 깜짝 놀랐어요. 저 배우는 뭐지? 저 얼굴? 얼빠라서? 이렇게 했는데, 왜냐면 저는 김혜수 보러 갔는데, 근데 김고은도 연기를 진짜 잘했고, 맞아. 그러니까 거기서 김고은도 진짜 좋고, 전 대도시의 사랑법에서, 정확히 어떤 대도시의 사랑법에 미끄럼틀에 누워가지고 김고은이 나 사랑에 빠진 것 같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막 나 그때 나도 너한테 사랑에 빠진 것 같다. 저도 그거 느꼈어요. 그치 막 이거 보고 어떻게 김고은 사랑 안 해? 약간 이런 식으로 느꼈는데 맞아. 남자 배우한테는 별로 못 느꼈던, 물론 이분도 멋있지만 멋있어요. 근데 온갖 나의 사랑이 다 김고은에게 영화를 보는 내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제희 영화인데 맞아, 이런 생각이 맞아. 들 정도로. 그리고 저는 이 대도시 사랑법 속에서는 그 장면에서 연기 정말 폭발했다라고 생각했던 게, 아까 그 싸우는 씬이랑 네. 자궁 들고 튀었을 때 사람들이 자꾸 날 판단한다라고 막 울면서 그 연기도 너무 좋았어요. 나도 맞아. 나를 잘 모르겠는데 내가 이렇게 뻔해? 이렇게 하는. 근데 확실히 연기하는 게 대본을 어떻게 해석하고 캐릭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 영역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몸을 잘 써요. 배우는 맞아. 몸을 잘 써야 돼. 맞아. 아니 그리고 뭐 외모에 대한 악플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그게 매력인 것 같거든요. 김고은 배우의. 그러니까 그치, 그 약간 그 마스크를 독특한 누가 마스크. 뱉어. 그 독특한 마스크뿐만 아니라 그 소두 작은 얼굴. 작은 얼굴부터 시작해서 외모지 상주다. 외모지 상주. 여리여리한 몸 형태. 그치. 이런 게 그냥 어떤 역할, 어떤 옷을 입히고 어떤 동작을 해도 그게 훨씬 더 잘 살아난다고 생각이 맞아요. 들더라고요. 그래서 스펙트럼을 다양하게 가져가도 그래도 다 어울리게끔 물론 연기력도 있겠지만 그 매력도 무시할 수 없다. 파묘에서는 어땠어요? 존나 멋있었어. 존나 사랑하고. 근데 뭐 파묘는 일단 캐릭터를 너무 잘 만든 영화여서 맞아요. 그 MG 무당 그거를 그런 단어 자체도 만들었고 그 이도현 옆에 붙어가지고 약간 키링남처럼 달고 다니는 이 너무 능력 있는 무당 이 뭐 너무 말할 게 없죠. 거기서도 되게 잘 해석을 한 것 같아요. 네. 물론 뭐 본인의 의지였는지 다른 분과의 그런 커넥션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컨버스 신고 다니는 것도 되게 MG 무당 같잖아요. 네. 여기서도 컨버스 신고 맞아. 빨간 컨버스 신고 다니네. 결혼식에서. 맞아. 그리고 그 거울 보면서 빨간 짧은 치마에 옷 입는 씬 나오잖아요. 쇼핑할 때. 그것도 와 너무 예뻤어요. 우리 다 그냥 김고은에게 완전 빠진 영화였네. 자, 김고은 배우 좋아하시는 분들 꼭 극장으로 가셔서 큰 화면으로 보셔야 더 반합니다. 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이 영화의 마케팅 방식이 사실 조금 의문이었어요. 저는 소설을 읽은 사람으로서 예고편을 봤는데 그냥 자고 가 이러면서 이제 둘이 꽁냥꽁냥 하면서 침대에서 발 이렇게 하면서 잘 잤니? 뭐 이런 대사하는 장면이 나오고 누가 봐도 이거는 헤테로 로맨스 같이 포장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해서 그걸로 낚여갖고 온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과연 좋은 방식일까? 나쁜 방식일까? 이걸 이분법으로 분류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지만 좀 얘기해보면 생산적일 것 같아갖고 앞으로 이런 영화들이 나온다면 이제 어떤 시도를 하면 좋을지 혹은 어떻게 홍보를 하면 좋을지 이런 것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찾아보면서 봤던 자료 중에는 Call Me By Your Name 했을 때 그것도 그런 얘기인지 모르고 와서 보셨다가 나가는 사람이 되게 많았대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많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 관객들을 이렇게 낚아서라도 봐 하고 강제로 보게 하는 게 좋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은? 그런 시도가 좀 있으면은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우린 퀴어 영화입니다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마케팅 했다라는 문제의식이 트위터에서 거의 개봉 초반부터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랬나 보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배우 두 분이 장도연이 하는 토크 그 프로그램? 유튜브? 콘텐츠에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살롱 저는 드립인가? 제목 그건 것 같아요. 제목을 잘 모르는데
제가 영화 보고 나서 김고은 이래가지고 유튜브에 김고은 이렇게 쳤는데 그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장도연도 좋아하니까 그걸 봤어. 그러면 홍보하러 나왔겠지? 근데 그 남자 배우 때문에 재미없어서 한 5분 만에 끄긴 했는데 남자 배우가 말을 되게 못하더라.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국이니까. 쑥스러워. 아니, 되게 그러니까 예능을 안 해봐서 엄청 얼어있더라고. 그래서 약간 나는 그렇게 누가 나온 사람이 민망해하면 나도 민망해서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근데 봤는데 거기서 영화에 대해 설명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흥수라는 캐릭터가 비밀을 갖고 있는 친구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해. 그러니까 전혀 그런 뉘앙스를 풍기지 않고 비밀을 갖고 있는 친구여서 뭐 이거를 이제 얘가 알아줘서 제이가 알아줘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영화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진짜 완전 반감이 팍. 그러니까 왜 이런 식으로 홍보하지? 라는 게 확 왔어요. 왜냐면 거긴 또 심지어 유튜브인데 그러니까 영화 아예 마케팅 방식 자체를 그냥 그렇게 잡으신 것 같아요. 맞아. 그게 그냥 비밀인 것으로 캐릭터도 좀 영화에서 그렇게 각색했고 근데 저는 너무 별로였어요. 아 그게? 그럼 차라리 퀴어 영화임을 얘기하고 홍보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네, 그게 공격을 받더라도 기독교 단체의 공격을 받고 물론 영화에서는 이제 상업 영화라는 게 뭐 투자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것에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저는 그 영화 지금 우리나라 영화 산업이 너무 게으르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거든요. 심지어 지금 너무 기득권만 있어서 젊은 감독들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득권들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것도 너무 별론데 그래도 한국 독립영화에서는 그런 다양한 퀴어를 다루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심지어 근데 이거 어쨌든 예술 장르잖아요. 상업영화든 독립영화든. 근데 예술 장르가 이렇게까지 느려 빠졌으면 어떡하지? 그치. 그래서 저는 별로였어요. 그리고 싫고 그래서 드라마가 오히려 좀 그런 방식에서는 낫다고 생각하는 게 드라마는 어쨌든 다 대놓고 이거는 맞아. 퀴어 로맨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거기 나오는 남자 배우가 인터뷰한 거 보니까 되게 재밌던데요. 자기가 그러니까 아직 한국에서 이런 드라마가 그 OTT로만 공개되는 거는 한국 사회가 좀 그런가 봐요. 이러면서 제가 극중에서 바텀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래서 대놓고 하는구나. 저는 그런 것도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충격을 받든 뭘 하든 가시화해서 저는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시원은 어때요? 근데 저도 뭐가 낫다를 그러니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게 영화의 목적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그거를 숨기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거라면은 이렇게 하는 방식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고, 네, 도라가 얘기한 것처럼 대놓고 하는 게 좋겠다. 근데 저는 이번에 이렇게 이 대도시의 사랑방 마케팅 방식은 그래도 좀 문턱 자체는 좀 넘을 수 있게 한번 해줄 수 있는 시도인 거는 같아요. 네. 그래서 맞아. 나가는 사람이 있을지언정 일단 들어와라. 들어왔으니 이런 것도 있구나를 또 알 수도 있는 거니까. 맞아요. 그렇게 경험한 사람도 있겠죠. 나도 처음에는 도라처럼 생각했다가 나중에는 10월 의견은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결코 소수자가 아니다라는 말을 소설에서 하거든요. 사람들이 소수자라고 하면은 숫자가 적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목소리가 작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도처에 널려 있다라는 거를 너네 일단 넘어와, 이리 들어와 한 다음에 그냥 자연스럽게 보여준 것 같아서 오히려 그런 방식으로는 이런 게 무조건 비판받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조금 시간 지나면서. 근데 여기서 또 한계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흥수라는 캐릭터가 어떻게 보면 여성 관객들로 하여금 나도 게이 친구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들게끔 도구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게 한계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상업 영화로서 예술 영화, 독립 영화가 아니라 상업 영화로서 퀴어 영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지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질문을 약간 비틀어서 얘기를 하자면 상업 영화는 퀴어 영화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맞아요. 이제는 좀 그만 좀 베테랑 같은 거 좀 그만 만들고 제발 좀 딸에 대하여도 좀 그 상영을 하고 그 얘기해 주셨지만 결국에는 이성애도 가부장제 사회의 산물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성별이 고정돼 있다는 것도 가부장제 사회의 산물이고 이성애를 주장하는 것도 가부장제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보름이 얘기한 것처럼
되게 다양한 성적 지향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단순히 동성애, 이성애 이렇게 나누는 것도 되게 바보 같은 거고 결국에는 영화라는 장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엔 상업영화든 독립영화든 무슨 영화든 상관없이 그냥 퀴어 영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 저도 지금 똑같이 생각했는데 뭐 상업 영화로서 특별한 장르가 아니라 그냥 당연한 장르, 당연한 이야기여야 되지 않을까. 좀 많이 가시화가 되어야지 정말 숫자가 적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뷰티 인사이드도 그거 퀴어 영화예요. 그치. 네, 뷰티 인사이드를 보면 걔가 막 여자 됐다 남자 됐다 뭐 나이도 이런 다 그냥 사랑하잖아요. 얘를 그냥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퀴어 영화라는 걸 알려줘야죠. 영화 하는 맞아. 사람들이 장순이 게이여서 퀴어 영화가 아니라. 저도 여기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캐릭터 자체도 너무 그 특별한 점이나 특별한 점을 계속 부각하거나 아니면 그런 관련된 대사를 사용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결국 이 영화 보면서도 그냥 똑같잖아요. 그냥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똑같은 거 고민하고 네. 그 나이대에 할 수 있는 것들 다 동일하게 하는 거니까 그냥 그런 보편성을 많이 강조를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굳이 퀴어 영화에서 배드신을 넣는 이유가 그거래요. 둘이 배드신을 넣지 않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일부러 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엔 물론 불편할 수도 있겠지. 우리 옛날에 쌍화점 봤을 때 깜짝 놀랐던 것처럼. 쌍화 좀 오랜만이네요. 아, 그때는 진짜 그런 게 흔치 않았으니까. 왕의 남자도 그쵸, 그런 맞아. 거고. 근데 맞아. 지금은 사실 되게 흔하니까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뭐 흥수랑 그 남친이랑 같이. 아니 오글거려요. 그래? 그러니까 그게 동성애여서가 아니라 어쨌든 오글거려. 둘이서 막 깽냥깽냥 뭘 하는 게. 근데 그런 것도 좀 자연스러워져서 결국에는 그런 배드신이 굳이 나오지 않더라도 사랑임을 모두 다 알았으면 좋겠다. 맞아 그거예요. 바로. 그런 바람. 자, 마지막으로 저희 이게 소설이 영화화된 거잖아요. 그럼 영화가 된 소설에 대해서 좀 추천할 게 있으면은 영화가 되었으면 하는 소설도 괜찮고 영화가 된 소설도 괜찮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지금 뜨거운 이슈인 한강 어. 작품이 채식주의자? 네, 근데 제가 소설을 안 읽어서 이게 못 읽어봐가지고 아직 어떻게 풀어질 수 있을까는 잘 모르겠긴 한데 채식주의자 그런- 영화로 나오지 않았나? 근데 이 책은 영화로 만들 수가 없어요. 영화 만들면 좀 내용- 뻔해져요. 아 그렇구나.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같이 진짜 기분 나쁩시다. 읽어보려고요. 네. 그 소년이 온다랑 작별하지 않는다도 못 만들어요. 맞아. 근데 그 문체로 읽었을 때랑 이게 영상이 됐을 때 특징이 좀 다르잖아요.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잘 만들어진 케이스인 것 같고 보통은 안 그래 근데. 그 대도시의 상업법은 만들기 괜찮은 그 콘텐츠고 한강 작가의 작품은 영화로 만들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맞아. 저는 둘 다 안 봤는데 정말 추천만 먼저 드리긴 좀 그렇지만 딸에 대하여도 원작 소설이 있고요. 아 저는 소설을 읽었어요. 아, 네. 소설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그건 김혜진 작가의 딸에 대하여고 장강명 작가의 한국이 싫어서도 그것도 봤어. 네, 봤어요. 그것도 영화가 됐잖아요. 소설이 훨씬 재밌어요. 아 그래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저는 호주 워킹홀리데이 경험이 있어갖고 소설 너무 재밌게 봤는데 영화는 조금 난해하게 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 타임라인이 되게 뒤죽박죽인데 근데 저도 영화를 많이 봐서 웬만하면 불친절한 거를 싫어하진 않거든요. 되게 불친절해. 궁금했는데 둘 다 네. 아직 못 봐가지고 근데 소설도 아직 못 봐가지고 소설을 먼저 보세요. 소설이 훨씬 재밌어요. 한국이 싫어서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세랑 작가의 피프티 피플이 시리즈로 나오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것도 드라마 하기 되게 좋은 저는 콘텐츠라고 생각해요. 캐릭터 인물들이 피프티 피플 50명 이렇게 나오는 거여서. 보건교사 아는 형도 그쵸. 드라마 되게 재밌는데 너무 흥행은 못했더라고요. 흥행 못했어요? 잘 안 흥행은 돼가지고 됐어요. 지금 시즌이 새로 안 나오잖아요. 재밌는데. 전 책도 재밌게 봤지만 책 보면서 막 그 드라마의 장면들이 이렇게 겹쳐져가지고 드라마도 되게 잘 만들었다 싶었는데 아무튼 많습니다. 여러분 책과 영화를 같이 보세요. 노벨문학상 나온 한국의 한강 작가의 작품부터 한번 읽어보시고 영화도 재밌게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여기까지 진행하고 다음 주에 다른 영화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 안녕.